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장중 종목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장중 종목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띵동 9시 채팅창 참여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SNJ 님도 네, 어서 오시고요. 자, 또 펜을 또 꺼내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자, 코스피 먼저 출발해. 코스피 3237.24고요. 코스닥은요 1047.52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반전이 나오는 분위기로 여겨졌으나 막판에 좀 빠지면서 결국 4거래일 연속으로 또 빠지는 그랬습니다. 남북경협주 먼저 출발해야죠. 자, 아난티, 푸른기술, 일신석재, 부산산업, 용평리조트, DITI입니다. 자, 푸른기술, 부산산업, DITI는 철도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난티는 이제 리조트주입니다. 아난티는 리조트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 금강산에 리조트, 금강산 리조트, 금강산 아난티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일신석재와 용평리조트는 이제 통일교 관련 통일교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참고하세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깜빡했네요. 오늘 5% 오르고 있습니다. 코덱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은요. 오늘 5% 많이 올랐습니다. 1645원. 저희가 3,000원 바닥이었고 그러나 저희는 6,000원대부터 진짜 완만하게 그죠? 거의 한 70%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보령제약 18,550원. 보령제약은 8월 10일 날 8월 10일까지 혹시 보령제약 주주분들이시라면 배당락으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18,600원까지 내려갔지만 8월 10일까지 일단 끌고 가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윙이푸드는 1,465원. 윙이푸드도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는 1,300원대 잡고 있지만 1,465원 다시 서서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많이 올라서 53,000원. 저희 주식키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종목이 두산퓨어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두산퓨어셀. 그 당시에 제가 샀던 가격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37,100원 이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두산퓨어셀이 그 가격까지 내려왔죠. 그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38,000원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짧은 구간 있잖아요. 이 짧은 구간이 저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10월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 두산퓨어셀 같은 종목은 길게 보는 종목이죠. 길게도 좀 보는 종목이지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7,400원이고요. 호텔신라 오늘 3.7% 급등하고 있는 95,200원. 95,200원, 95,300원 다시 92,000원대로 주저앉았다가 95,000원대로 다시 올라서고 있다. 92,000원대로 10만원에서 92,000원까지 곤도박질 치니까 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호텔신라 끝났다. 이제 매도해야 된다. 저희 작은 누나도 매도해버렸죠. 2천만원 수익 내고 매도해버렸다. 어쨌든 수익은 익절은 늘 오르니까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웠다. 호텔신라가 10만원이 정점일까요? 지금 3.59%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말은 이건 안 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 딱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7월 22일 수급 들어오고 있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 개인이 많이 사면 좋지 않은 주식이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면
좋은 주식이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정석은 없죠, 주식에. 주식에 규칙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이 이런 포스트 코로나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들어 올리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그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을 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참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구간, 이 떨어지는 구간 10만 원에서 이 9만 원 언저리까지 이 내려가는 이걸 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호텔 신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떤 A라는 종목, 지금 호텔 신라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주식키스 채널에서는 무슨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목 추천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에이 뭐야 멘탈 이야기만 다른 이야기만 하네. 예, 다른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개설했죠. 유튜브도 주식키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컴퓨터 하실 때 유튜브에서도 주식키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는 거고 생방송을 느끼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주식키스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선택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호텔 신라를 A라는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A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홀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지금 95,600원인데 이때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이버 43만 1,500원. 네이버도 끝났나요? 네이버가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가 끝났다고요? 뭐 수급으로는 뭐 딱히 티가 나지 않지만 통합 차트 뭐 이렇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이 네이버라는 기업을 믿어야죠. 네이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업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은 35,5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제가 3만원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야기했던 그 정도까지 내려와 버려서 굉장히 좀 험난했죠. 지금 이만큼이 빠졌거든요. 이만큼이. 거의 뭐 한 36,000원 정도니까 거의 한 5,000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에이텍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이 전 바닥점이 28,600원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이 정도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남선라미님은 저희가 4,000원 밑바닥에서 잡았지만 4,63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진칼 65,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한진칼 좋고 대웅제약 15만원. 대웅제약도 12만원부터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웅제약도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뭐 급등주 따라다니는 뭐 그런 분들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목 추천을 바라고 들어오시거나 뭐 그런 거라면 잘못 들어오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널의 취지는 실력이라는 게 무슨 차트를 보는 그런 거 말고 차트는 기본적인 것만 보고요. 실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초보자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력을 늘려드리는 거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패턴이 주식을 하는 방법 노하우들이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 기초라기보다는 주식 왕초보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니까 이 주린이 분들이 이런 주식판에서 이미 코스닥 1047이고요. 코스피는 3200 저희가 코스피 2400부터 시작했거든요. 2400인가 2500인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0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지 못하고 이미 지금 코스피 정점에서 사고 있는 분들은 멘탈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점에 있는 걸 사면 안 되고 지금 바닥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인 걸 고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것들 사기 싫겠지만 제가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웅제약의 차트를 보세요. 이거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28만 6천부터 쭉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자, 이런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봉 세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봉 세팅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걸 보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세력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매몰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로 단타 치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한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마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기 싫거든요. 종군당도 말씀드릴 겁니다. 사기 싫거든요. 정말 사기 싫어요. 왜냐면 다른 거 없고 사기 싫게 생겼잖아. 이마트, 종군당 사기 싫게 생겼다. 이마트의 차트를 보면 사기 싫다. 정말 사기 싫다. 쭉쭉 내려가는 것 같다. 아우 사기 싫어. 이해합니다. 종근당 13만원 13만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우 사기 싫어. 27만원짜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어디선가부터 그냥 이걸 뭐라고 하죠? 정말 이 지지부진하고 그냥 가만히 죽은 주식 같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언젠가 다시 호재가 있어서 튀어 올라오지 않을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종군당이 아니라 또 괜히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호재 같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텔신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96,4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팍팍 들어오고 있겠죠. 자, 여러분의 상담 종목 한번 쭉 보고 뭐 어디 좀 짚어드릴 게 있는지. 딱히 없네요. 뭐 주목되는 게 딱히 없다. 이거 여러분이 다 저한테 상담했던 것들이에요.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합 차트. 대한전선 보세요. 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 전형적인 바닥 다지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튀어오르죠. 개미들 올라타죠. 올라탑니다. 올라타요. 올라타서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서 올라탔다가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미들은 절대 못 팝니다. 왜냐면 개미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 화면 뚫어버릴 정도로 그냥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급등했던 거 한번 다 짚어보죠. 뭐 인터파크 볼까요? 최근에 급등했죠. 인터파크 자 급등했죠. 더 올라가나요? 아니요. 다시 원래 자리 내려오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때 뭐 대웅제약도 한번 볼까요? 아까도 봤지만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보이죠? 자, 급등 올라타죠. 계속 올라탑니다. 개미들 계속 올라탑니다. 자, 사정없이 떨어뜨리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창 다시 보면서 여러분과 토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들어와 오셨네요. SNJ님, 쭈님, 아이렌님, 혜은이님, CK40님, 큐큐님, 멋진걸님, 쭈님, 야마마님, 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트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잖아요. 먹잇감 됩니다. 먹잇감 돼요. 제가 만약에 강도입니다. 강도. 아침부터 좀 약간 강한 예신가요? 제가 강도입니다. 저 강도예요. 돈을 뺏어야 될 사람들 타겟을 골라야 됩니다. 자, 고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당당하네. 저 사람 되게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저 사람은 제가 강도짓 안 하죠. 저 사람 눈이 흐리멍텅하네. 약간 저 사람은 약간 좀 털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을 타겟하겠죠. 주식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 보이죠. 이 세력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큰 손들, 세력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아시죠? 진짜 부자. 여러분, 진짜 부자? 진짜 부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있는 티 안 냅니다. 돈 있는 티 절대 안 냅니다. 진짜 알짜 부자들은 돈이 있는 티를 절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정쩡한 부자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이 있는 척한다. 그죠? 원룸 사는 사람들이 BMW 몰고 다닌다. 물론 원룸 살아서 BMW 몰지 말하는 법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20대들 있잖아요. 20대들이 뭐 BMW 몰고 다니고 벤츠 몰고 다니고 뭐 AMG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보면은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나이 또래의 이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있다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나이대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위치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금수저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로 하거나. 그 리스 자동차 리스 있잖아요. 리스. 그 리스라는 건 당연히 리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굉장히 씁쓸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밝힐 건 밝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송이니까. 리스는 하면 안 됩니다. 리스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재산을 숨겨야 돼.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재산을 없애야 돼요. 리스는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asset 자산으로 잡히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리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스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젊은 이 돈 없는 20대들 철없는 20대들을 타겟팅해서 야 차값이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면 야 3천만 원을 할부로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할부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남은 3천만 원은 이때 인수할 건지 아니면은 인수를 포기할 건지 이걸 생각하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 월 몇십만 원이면은 BMW를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인수를 안 하게 되면 그냥 3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3천만 원이란 돈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오라고 하죠. 가오만 포기했다면 이 3천만 원으로 멋진 중형차 한 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돈 날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거는 신용 떨어져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신용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나중에 요즘 집이 뭐 웬만하면 10억 이상이잖아요. 서울에서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출 있잖아요. 대출에 제약도 생겨요.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나는 수입차만 타고 싶어. 능력도 안 되면서.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하다 보면 제가 이야기 왜 하는 줄 아시죠? 뜬금없이 갑자기 리스 이야기하는 이 리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을 한다고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을 하더라. 그래서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면 주식파는요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되고요. 자, 이 채팅 올려주시고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채팅창 참여하신 이 842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우직하고 무던하게 쳐주시겠어요? 우직하고. 저는 이 8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수익을 내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직하고 무던하게 한번 쳐주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주식을 우직하고 무던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우직하고 무던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직하고 무던하게, JTS5님 우직하고 무던하게, 진진님 우직하고 무던하게, SNJ님 우직하고 무던하게, 혜은이님 우직하고 무던하게. 좋습니다. CK40님, 갑자기 도배가 되고 있네요. 우직하고 무던하게. 좋습니다. 진짜 우직하고 무던하게 안 하실 분들은 채팅하지 마세요. 예, 채팅하지 마세요. 아, 진짜 멋진 걸림 우직하고 무던하게. 진짜 아니 무슨 우직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오늘도 급등주에 내 한 몸 불사르겠다. 나는 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뛰어드세요. 불나방 같이 뛰어들어서 그냥 전사하세요. 전사하세요. 전사해야지 정신 차리죠. 그러나 불나방은 이미 뛰어들었고 불나방은 이미 불에 타 죽은 다음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다 날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 아십니까?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시겠어요? 나방, 나비.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은요. 7월 21일. 또 방송이 켜졌나요? 제가 생각하는 나방과 나비의 차이점은 날개 모양입니다. 날개 무늬란 뜻이 아니라요. 나방은요, 날개가 누워 있어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때 누워 있어요. 이게 눕혀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나비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려드려야겠네요. 나방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다고요. 근데 나비는 이렇게 세워져 있죠. 나비는 옆모습을 그려야겠네요. 옆모습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양 날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나비죠. 이게 나비입니다. 이게 나방이죠. 여러분은 날개가 눕혀져 있는 나방이 되지 마시고요. 꿀 찾아 다니는 나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불나방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무의미하게 나방 한 마리의 나방이 돼서 날리시는 거예요? 급등주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됐든 아니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유입됐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분명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니 무슨 종목 다른 뭐 유튜브 채널 다른 주식 채널처럼 뭐 종목이나 추천해 주지. 무슨 나방 나비 타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고 무던하게 이렇게 수많은 채팅창 분들이 이렇게 치신 것처럼 타이핑해 주신 것처럼 우직하고 무던하게 정말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각 아침 9시 24분인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신 87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바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화면 저 진행자가 어떤 화면을 보고 방송하고 있는지 뭐 채팅창이 나온다고 진짜 어떻게 나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주식키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쭈린이의 알고리즘을 그리고 하나 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오늘의 국내 증시 7글자 검색하시면 제 채널에 하나가 또 뜨거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말고 오디오 클립에 오늘의 국내 증시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린이의 알고리즘을 바로잡겠습니다. 주식키스입니다.